네, 안녕하세요. 스티치입니다. 오늘 스티치 비즈니스 크루 일본 트립 첫째 날입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이제 방문할 곳은 유자와야 원단 시장이라고도 하고 유자와야 원단 가게라고도 하는데, 쉽게 생각하면은 일본의 원부자재 다이소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본은 한국과 다르게 집집마다 뭐 재봉틀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에서 태권도 배우듯이 배우는데요. 그래서 이제 뭐 봉사, 쪽집게, 각종 부자재 이런 것들을 소매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유자와야 원단 가게입니다. 거기를 먼저 들려보도록 할 겁니다. 네. 이게 약간 원단계 다이소 같은 건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패드도 팔아버리네요. 지퍼도 파네. 이렇게 다 종류별로 있네요. 이 유자와야 원단 가게는 거의 소매점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뭔가 여기서 대단한 B2B를 하기 위해서 오기보다는 관광용으로 한 번씩 들려서 이렇게 해놓구나, DP를 이렇게 해놓구나, 즐기러 오기 좋은 것 같아요. 수많은 원단과 거래처선이 있는데, 그 중에서 좀 일본 내수에서 가장 많은 수요를 갖고 있는 원단의 종류라던가 조직 같은 게 어떤 게 하거든요. クレーターを押したりとかしてて、みんな足したようになってるから、例えばどっかのブランドがこの柄を使うとするじゃないですか。でもう一社は 지금은 다양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뭐라고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가 좀 힘들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세대 전에는 일본도 좀 하나가 유행을 하면 그걸 많이 따르고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거는 거의 없어졌다고 하고, 그리고 다들 같은 거를 별로 만들어 하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일본 원단이나 일본에서 봉제를 하거나 일본에서 생산을 한다라는 거는 뭐 비싸지만 그럴 만한 가격이다라고 이제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프리미엄화가 되고 고급화가 된 건데, 처음부터 일본도 그랬던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고급화가 잘 형성이 되었을까에 대한 이사님의 개인적인 생각도 궁금하거든요. 남바상의 의견으로는 근본적으로는 일본인의 뭐 문화라든지 성격, 그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된다고 합니다. 오더를 하나 내리더라도 그 오더에 대한 것이 100% 정말 다 충족이 돼야 되고, 정말 그 세세한 부분까지, 예를 들어서 실밥이 하나 틀어졌다거나 조금 더 거칠거나 그런 거에선 다 뭐 빠꾸를 내거나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점점 더 그 세밀하게 하는 것이 지금의 고급화까지 이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하신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장인정신이란 좀 이어지는 부분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뭐 루이비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세계적인 브랜드에서 정말 세밀한 부분까지 요구가 되는 그런 브랜드일 때는 그 가치를 되게 높이 평가를 받는다고 합니다. 한국의 소비자, 소비 경향이 과연 어느 쪽, 중국에 더 치우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더 퀄리티를 원하는 것인지, 그거는 이사님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거에 따라서 또 달라질 것이라고 코멘트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앞으로 진행할 때 있어서 제가 주문하게 되면은 뭔가 샘플을 어떻게 받아볼까요? 이거를 먼저 의뢰를 이렇게 어떤 게 필요하다라는 거를 뭐 사진이라든지 아니면은 이거 물품 번호 같은 거를 알려주시면은 따로 이제 연락을 주신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토마토 이사님 만나가지고 일본 원단에 대한 이야기, 일본 원단에 대한 역사, 단가, 뭐 아니면 유통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뭐 사실 토마토에서 취급하는 다양한 원단들을 또 보면서 어떤 원단이 경제력이 있는지 좀 많이 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현재 이곳이 니포리 원단 시장이라서 여기 각각의 이제 매장들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다 모든 매장이 다 원단 매장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짜자잔, 스티치 비즈니스 트립 크루 일본 원단 시장을 저희들이 한국말로 다 번역해가지고 이거를 저희들이 또 나눠줬어요. 그래서 좀 각각 매장 좀 둘러보면서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보통 매장들이 도매보다는 소매에 좀 많이 치중되어 있는 금액이다 정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유자와야 가서 봤던 거랑 비슷하죠? 이게 단추를 다 이렇게 붙여놔서 보기 좋은 거예요. 네. 진짜 가죽 같은데. 이게 지금 승하전사로 찍은 거거든요. 저 승하전사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승하전사로 이렇게 찍어서 걸어 놓으셨네.
현재 제가 와 있는 곳은 시부야입니다. 네, 시부야 지금 파르코 백화점 와 있고요. 파르코 백화점에 이제 뭐 휴먼메이드라던가 뭐 톰 브라운, 뭐 일본의 유명한 하이엔드 브랜드들이 입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둘러보면서 이들은 좀 어떤 식으로 지금 플레이를 하는지 디스플레이들 좀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휴먼메이드 매장을 와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에이프가 있는데? 아니 안 그래도 와 진짜 이거 좀 놀랐거든요. 이게 체인인 것 같은데 체인을 해서 긁은 거다. 분위기 너무 좋네. 일본 서핑 브랜드입니다. 네. 매장이 다 크네. 카라트 매장이고요. 카페를 운영하네요. 빔치 가보시죠. 냄새. 너무 좋다. 프라이탁이네. 프라이탁 봉제도 볼 수 있어. 네, 지금 오늘 뭐 오모테산로, 뭐 시부야 여기저기 다 둘러보면서 일본 브랜드들의 편집샵도 가봤고요. 뭐 다양한 일본 현지 브랜드들 이제 디스플레이, DP 보러 다녔는데요. 재밌는 점은 한국은 그 플래그십 스토어를 가면은 대부분 뭔가 뭐 나쁘다기보다는 심심한 느낌이 강하다고 느꼈던 게 뭐냐면 셀링을 위주로 이제 DP가 되어 있다면 일본은 셀링도 셀링이지만 그것보다 이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경험을 주는 거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거를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브랜드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일본에 꼭 와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꼭 뭐 옷의 만듦새 이것보다 브랜드가 주는 그 힘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느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마지막 날 일본의 직물 조합 공장에 또 와 있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시죠. 하치오지 직물 조합에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それしかわかりません。 그거밖에 모릅니다. 오늘 직물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 좀 중심적으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계시는 곳이 하치오지라는 동경 서쪽에 있는 곳인데 거기에 있는 직물은 약 1100년부터 시작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지금 현대에 가장 가까운 그 직물의 형태로 하자면 이제 한 약 400년 전부터 이 직물의 형태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일본으로 치자면은 전국시대, 뭐 한국의 삼국시대 비슷한 그런 시대인데요. 그쯤부터 이제 시작된 것이 여기 이제 하치오지에 있는 직물의 역사라고 합니다. 이 건물은 1956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기모노에 대한 설명인데요. 그 실크로 만들어진 기모노는 세탁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부터 그런 문제점을 생각해서 울 재질로 기모노를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그거를 기점으로 이 하치오지 직물이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보시고 계신 게 피타이라고 하는 물건입니다. これはシルク 100%。 실크 100%의 물건입니다. 예, 돌려서 한번 뒤쪽으로 이제 돌려서 보시면서 어떤 쪽이 실크고 어떤 쪽이 실크가 아닌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한쪽은 폴리에스테르라고 합니다. 땡땡이가 실크다. 거수. こっちから半分だな。 이쪽이 실크입니다. 한 이게 이제 1,500엔 정도라고 치자면은 한 3배 정도의 이제 가격이라고 합니다. 일본도 천연색이 좀 유명하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특화된 그 지역이 있는지 아까 말씀드렸던 교토 지역이라고 합니다. 교토의 그 동해 쪽에 가까운 쪽에 그쪽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하치오지 이쪽 지역에도 염색하는 곳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한 곳, 두 곳 정도가 남아 있다고 합니다. 자, 뉴메이크 일본 디자이너 커뮤니티입니다. ここニューメイクというコミュニティの立ち上げから現在まで 뉴메이크라는 것은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커뮤니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뭐 지구의 환경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은 있는데 뭐 그런 것까지는 아직 전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걸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마음이 과제로 생각됩니다.
저희들의 비전은요, 만약 그런 소비자라든지 일반 분들이 뭐 환경이 지금 이런 상태니까 너는 환경 보호를 해야 돼 라고 강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체험이라든지 뭐 기분 좋게 쉽게 접할 수 있는 소셜 체험으로 그걸 통해서 간단하게 거기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하는 게 저희들이 추구하는 바입니다. というところをアップサイクルと呼んでいます。 업사이클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아는 용어일 수도 있는데요. 넓은 의미에서는 뭐 여러 가지의 의미로 쓰이고 있긴 하지만 저희가 인식하고 있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각 브랜드가 처음에 만든 이렇게 상품이라든지 의류라든지 그런 제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폐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폐기를 했을 때 그런 가치를 새로 다시 발굴해가지고 크리에이터 분들이랑 협업해가지고 리사이클을 다시 이제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형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보고 만지셔도 되는데요. 가령 여기 이제 화면에 비치는 거, 저 원래는 그 스니커 운동화였는데요. 그거를 그 업사이클을 시켜서 새로운 형태의 그 하이힐을 만든다든지 그런 거를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전자상거래 그 판매하는 그런 사이트에서 신발 같은 경우는 반품을 했을 때 다시 팔기가 좀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재고를 받아가지고 여기서 또 업사이클을 한다고 합니다. 원래는 이런 깨끗한 형태. 이런 것도 결국에는 이제 소재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활동을 아예 그냥 동사로 만들어서 뉴메이크 한다 이런 식으로도 저희는 재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소셜굿의 그 시스템, 그 체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4개의 콘셉트를 가지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든다, 연결한다, 판매한다, 보여준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그게 사회적인 문제로 특히 브랜드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정말 그 중요성을 인지를 하고 많이들 있는지 아니면 그것도 약간 아주 작은 시장에서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기업 입장이라든지 브랜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이제부터 이제 슬슬 이제 해야지라는 의식이 점차적으로 이제 구축되어 있는 단계라고 하고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국가 전체적으로 뭐든지 좀 해야 돼라는 좀 압력을 좀 느끼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그런 게 있는데 근데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될지는 모르겠다. 그런 과제를 또 안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파고 들어가서 기업들과 협력해서 부분이 되겠고요.